그들이 정말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내가 충분한가? 라고 의문을 품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프다는 걸 압니다. 머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수천 가지의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바빴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직 변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진실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봤지만 여전히 당신을 하나의 선택지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또 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다시 설명할 필요도, 당신의 마음을 헐값에 내놓고 이번엔 받아주길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것은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게임의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애원하지 마세요. 차단하지도 마세요. 대신 조용하고 정밀한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발걸음은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지울 수 없는 조각이 될 것입니다. 수천 마디 말로도 도달하지 못할 곳에 그 한 걸음이 도달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몇 달 동안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조용하되 수동적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전지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예상했던 그곳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그들이 그려왔던 심리적 시나리오의 통제권을 잃게 됩니다. 그때 호기심은 집착으로 바뀌고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닌 의미가 됩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멈추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존재 자체로 그들에게 감지되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신은 그들의 머릿속 깊은 곳, 정의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는 그 부분을 자극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에 잊을 수 없는 무언가를 심어두는 것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성장한 당신의 모습은 이제 그들에게는 낯설고 그 낯설미 그 어떤 침묵보다도 더 불편함을 줍니다. 혼란을 낭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춥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원했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을 존중했다면 당신은 이미 느꼈을 겁니다. 당신은 충분히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줄 시간입니다. 당신은 뒤따라가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거나 기준을 낮추어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존재만으로도 교훈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봤을 때 그들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 사고방식, 그리고 힘에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친구들이여 스토아적 복수입니다.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전략적으로, 강하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침착하게, 통제 속에서 품위 있게. 그러니 당신의 불꽃을 잠시 감추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그들이 기대했던 행동을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당신이 쫓는 걸 멈추고 되는 것을 시작할 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무리도 필요 없는 당신의 새로운 모습에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고자 했던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지금 댓글에 남기세요. 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합니다. 확신 있게 말하세요. 마치 당신의 미래 자아가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바꾸는 예상치 못한 한 수. 더 이상 포장하지 맙시다.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했을 겁니다.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존재를 정말로 소중히 여겼다면, 당신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면 지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휴대폰을 들고 옛 메시지를 스크롤하며 언젠가 그들이 깨어나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알아주길 은밀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보여줄 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쓴 감정에서가 아닙니다. 포기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이제 곧 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균형을 뒤흔드는 단 하나의 말도 없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그들은 날 잊을 거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을 하면요, 말보다 더 깊게 닿았던 사람은 잊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가장 강한 무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만으로는 흔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곧 주려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머릿속에서 타오를 것입니다. 이건 SNS 요령이 아닙니다. 질투심을 유발하는 것도, 차단해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심리적 전쟁입니다. 조용하고 정밀하며 높은 수준의 전략입니다. 조작이 아니라 스토아주의입니다. 이것은 융의 그림자 이론의 실제 응용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감정적으로 분리되었지만 강렬한 존재로 자리 잡는 것. 그들이 당신을 잊은 척하며 살아가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당신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당신은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무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곧 그들의 머릿속에 반복되는 고리를 만들어낼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리를 끝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당신은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분노로가 아니라, 침묵으로도 아니라 정밀함으로. 이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와 함께 살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이 그 행동을 멈췄을 때, 그들이 예상한 것을 멈추고 그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새벽 2시에 가짜 웃음이 넘치는 파티 한가운데서 모든 자극이 사라진 공허한 순간에 그들은 당신이 떠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왜 그것이 그렇게 아픈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나는 아직 그 행동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곧 말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무기를 손에 쥔 듯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닌 당신의 힘을 되찾기 위한 무기입니다. 이건 요령이 아닙니다. 재시작입니다. 그들의 게임을 끝내고 당신의 재탄생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외침도 애원도 없습니다. 오직 전략, 오직 평화. 하나의 완전한 심리적 전환. 그러니 지금 스크롤을 멈추세요. 이 영상을 닫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마침내 승리자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남기세요. 나는 이제 뒤쫓지 않는다. 확신 있게 말하세요. 마치 당신의 치유가 그 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융의 감정적 각인 이론.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순수하고 강력한 심리학입니다. 감정적 각인이란 누군가가 당신의 신경계에 너무 깊이 새겨져서 당신이 이유도 모른 채 반응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이 하게 될 행동, 우리가 준비해온 그것은 바로 그 감정 각인을 유도할 것입니다. 논리를 우회하고 표면을 뛰어넘어 잠재의식 깊숙이 도달할 것입니다. 집착이 시작되는 그곳에 대부분은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글로, 더 많은 설명으로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적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단지 소음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감정적 중단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연락하고 사과하고 다시 묻기를 기대할 때, 그리고 당신이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 그곳에 균열이 생깁니다. 당신은 역설이 됩니다. 더 이상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는 열린 결말을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한 결말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제대로 실행한다면 그들은 채울 수 없는 정신적 공백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공백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곳으로, 생각 속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중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들이 당신이 메시지에 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당신은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했을 때, 그들이 당신을 죄책감, 후회, 혼란 속에 머무르게 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당신은 갑자기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변화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이며 그들은 그것이 주는 고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내면의 원형, 아르체타이프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쫓는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가장 낮은 원형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 하지만 그 역할을 중단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적 계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각인의 작동 방식입니다. 잊히지 않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됨으로써 그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는 내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항상 당신이 거기 있을 것이라 기다리고 희망하고 찾고 있을 것이라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변했습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승이 불협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한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메아리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각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도, 무시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이 아무런 노력 없이 주던 것을 채워줄 수 없는 그 순간, 감정이 되돌아옵니다. 그 혼란, 그 갈망, 그 후회. 그리고 가장 잔인한 것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권력의 역학입니다. 그러니 패턴을 끊기로 한 당신의 결정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흔적, 하나의 기억, 하나의 순환을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에 깊이 새겨진 흔적이 됩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 말하든 말지 않든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머릿속이 당신을 쫓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흔적을 남길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댓글에 남기세요. 나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다. 흔적을 남긴다. 진실처럼 말하세요. 세 번째, 닿을 수 없는 빛남의 예술. 자, 분명히 합시다, 친구들. 여러분은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빛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빛은 아닙니다. 저는 내면의 진화에서 비롯된 조용하고 위험 있는 빛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끄는 그런 종류의 빛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장하고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그들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초대받지 못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닿을 수 없는 빛의 예술입니다. 그것은 요란하지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명확한 변화, 당신의 태도, 목소리, 선택 속에 깃든 변화를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타일을 바꾸었고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누구를 쫓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할 뿐이고 그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네가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이 빛은 신성합니다.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우주를 중심으로 돌지 않고 당신만의 우주를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때 부정했던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매번 드라마가 아닌 성장을 선택할 때, 매번 설명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때, 매번 박수가 아닌 평화를 위해 자신을 갈고 닦을 때, 당신의 빛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단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의미로 승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당신이 그대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빵 부스러기와 혼란 속에서 살던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돌아오고 싶을 때를 위해서. 하지만 당신은 각본을 다시 썼습니다. 당신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상승했습니다. 단지 외면만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적인 존재가. 그리고 바로 그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보는 그 빛은 인스타그램 필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과입니다. 심리적인 방역입니다. 상징적인 응징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여, 사람들은 당신이 조용해질 때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할 때 후회합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보일 때 활짝 피고 집중하고 닿을 수 없는 존재로, 그때 그 후회는 뿌리 깊게 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속삭임이 시작됩니다. 그 모든 걸 가졌었는데 놓쳐버렸어. 당신은 그들을 차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의 조용한 수치심의 배경음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해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합니다. 특히 한때 자기 것이었던 그것을. 당신의 빛은 그들에게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낯설고 위험하고 금지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그 빛을 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그들은 더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빛에 투자하세요. 그것을 지키세요.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쓰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몸을 돌보세요. 명확하게 말하세요. 세상의 주인인 듯 움직이세요. 당신은 그것을 그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올 때마다 그들은 숨길 수 없는 따끔거림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지금 댓글에 남기세요. 내 빛은 건드릴 수 없다, 없다. 선언처럼 말하세요. 당신의 옛 자아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말하세요. 그들은 왜 그렇게 여유로워 보일까? 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까? 바로 그 질문들이 떠오르는 순간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불확실한 쪽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 떠난 건 아닌지, 당신의 삶에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자신이 진정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는지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 한 장의 사진만 올렸을지 모릅니다. 도발적이지도 과장되지도 않은 그저 당신의 빛을 은은하게 비추는 한 장의 사진. 당신의 내면의 안정감이 화면 너머로 전달되는 그런 이미지. 캡션도 필요 없습니다. 해시태그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세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나타나세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확장되고 있을 뿐이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중심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 호기심은 갈망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 자체로 눈에 띄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한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는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들이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더 이상 그들이 닿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순간입니다. 제어된 노출은 심리적 갈고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성장과 변화는 느낄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에 참여할 수는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느낍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닿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정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매일 게시물을 올릴 필요 없습니다. 소란을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들 없이도 강력하게.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한때 당신의 빛이 자신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믿었다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 자체가 그들의 트리거가 됩니다. 반항이 아니라 상징으로. 당신은 그들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기회를 놓친 사실을 입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욕망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말로가 아니라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것으로부터. 그러니 통제력을 유지하세요. 의도적으로 존재하세요. 당신의 성장을 빛나게 하되 손에 닿게 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당신을 거부했던 이들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깊게 와닿았다면 지금 댓글에 남기세요. 나는 정복되는 존재가 아니라 보여지는 존재다.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경계를 넘어선 사람처럼 말하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네 번째, 쫓는 에너지에서 쫓기는 에너지로의 전환. 이것이야말로 친구들이여, 그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이름에 자석처럼 끌리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먼저 다가간 쪽은 당신이었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희망으로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쪽도 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당신은 이미 에너지의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당신의 재등장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보다도 강력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매번 다가갔던 그 순간들마다 당신은 그들이 우위에 있다는 환상을 키워준 셈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 사랑, 에너지가 그들에게 당연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더 이상 그들에게 열려있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독점적인 접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그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신 에너지의 변화는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소리로, 넌 더 이상 내 세계의 중심이 아니야. 칼 융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당신, 나의 친구여, 바로 지금 그들의 환상 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에너지의 역학은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태양이었고 당신은 그들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자신의 빛을 가진 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돌지 않습니다. 빛나는 채로 멈춰 섰고 그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제어력을 잃은 채. 당신은 당신의 변화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 에너지를 살아갈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연락하지 않고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장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분노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진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 이런 사람이 되어줘 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바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공포는 시작됩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두드리는 문 너머에 이제 당신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예전에는 그들의 모호함과 상반된 신호와 거의 사랑 같은 것에도 당신은 응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감정적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 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을 때, 그들은 혼란 속에서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건가? 진짜로 떠나버린 건가? 이 질문들은 긴 메시지나 감정적 설명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마음을 때립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느끼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진짜 상은 자기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빛은 더 이상 외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에너지이며 당신이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중력의 법칙입니다. 먼저 물러나는 사람이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채우려는 사람은 이미 진 게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당신 자체가 끌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전환을 이뤄냈다면, 만약 이 고요한 힘이 당신 가슴속에 살아있다면 지금 댓글에 남기세요. 이제 내가 상이다. 당신의 영혼이 들어야만 하는 진실처럼 말하세요. 당신이 더 이상 성장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하듯 말하세요. 당신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에서, 당신이 말하는 방식에서 훨씬 더 명확하게. 당신의 세상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이 빛남은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존재감이며 영적인 명료함이며 결코 연기할 수 없는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되어갑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도 거리감도 아닙니다. 당신의 절제력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복수를 위한 몸매도 아닙니다. 도망치기 위한 회피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의식적인 삶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깨어나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당신은 과거의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무너진 게 아니라 거기서 상승했다. 새로운 습관 하나하나, 넘어서버린 경계 하나하나, 이전보다 강한 또 하나의 자아.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한때 영향을 미쳤지만 결국 완전히 잃어버린 당신의 유산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쓰디쓴 사람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완성해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갈수록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갈수록 더 눈에 띄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불안이 시작됩니다. 현실이 그들을 덮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아예 알아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이 만든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성장, 영원히 그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러니 동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의식을 세우세요. 계획을 짜세요. 산만함을 제거하세요. 당신의 빛은 마땅히 얻은 것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면, 진실과 지속성 속에 뿌리 내렸다면 당신의 침묵조차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가질 자격이 없었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마치 당신을 깨우는 종처럼 울렸다면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나는 의식을 통해 나를 들어올린다. 마음으로 말하세요. 당신이 과거를 묻고 왕관을 다시 쓴 순간처럼 말하세요. 7번째, 고스트 효과. 당신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건 복수가 아닙니다. 그건 공허 속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읽히지 않을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감이 연기처럼 그들이 가는 모든 공간을 감싸고 있다는 것. 당신은 억지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스트 효과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그 어떤 존재보다 강할 때 그들이 당신을 차단했나요? 잘 됐네요. 에너지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들의 허락 없이도 머릿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꿈속에서 당신을 원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이제 꿈처럼 떠오릅니다. 그들이 듣던 노래들, 이제는 가사가 새롭게 들립니다. SNS 피드는 얼굴, 말, 장소들로 넘쳐납니다.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 기억들로요. 당신은 거기에 없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을 잃은 자들의 저주입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메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 계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화했고 떠났고 빛, 의식, 성장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현실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에 깔린 배경소음처럼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오지 않는 알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휴대폰을 봅니다. 음악이 멈출 때 스며드는 그 대화. 모든 공간의 속삭이는 메타포. 그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거울 속의 반영. 칼 윤근 말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언젠가 표면으로 올라온다. 투사, 꿈, 환상, 불합리한 두려움의 형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신이 된 존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의식은 조각난 당신의 흔적을 끊임없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 없이 꽃피운 존재를 잃어버린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건 그들입니다. 당신은 이제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일어선 사람의 상징. 당신은 유령처럼 복수하러 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는 쓸 수 없는 왕관을 내려놓고 간 왕이나 여왕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끝맺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앉아 있습니다. 안개 속에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 없이. 그리고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할수록 그 무게는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들이 왜 여전히 당신의 SNS를 확인하는지 알고 싶나요? 왜 팔로우하지도 않으면서 당신을 훔쳐보는지, 왜 친구들에게 당신 소식을 묻는지. 그 이유는
인간의 뇌는 열린 결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나의 친구여, 그들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열린 결말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무너짐을 기대했습니다. 당신은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일치는 이제 그들 가슴속 깊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스트 효과입니다. 감정적 각인이 강력한 성장과 결합할 때의 힘. 변명도 해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아니요. 당신은 메시지를 보낼 필요 없습니다. 침묵을 깰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이미 말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입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단단하게. 이 말이 당신 영혼 깊숙이 닿았다면 지금 댓글에 남기세요. 나는 메아리다. 서약처럼 말하세요. 당신의 빛이 이제 영원하다는 확신과 함께. 그 미소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걸까? 그 빛남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걸까?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알 수 없음이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벌입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한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앞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행동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끝맺을 수 없는 이야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승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이 더 이상 열 수 없는 문 뒤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아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덜했던 이유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당신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집중된 것입니다. 당신은 멀어진 게 아닙니다. 중심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폭풍 속에 앉아있는 동안 당신은 마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든 적 없다는 듯 조용히 당신의 삶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당신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공간.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로 당신을 대체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그 사람이 당신이 한때 아무 조건 없이 주었던 것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거울일 뿐임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놓을 수 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극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업보입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환상에 먹이를 주지 않았고 이제는 그들의 머릿속이 끝나지 않은 결말에 허기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훨씬 멀리 나아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과 예전의 당신 사이 그 간격,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승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덜 할수록 그들의 머릿속은 더 많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고요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이 설명하는 걸 멈추고 쫓는 걸 멈추고 존재 그 자체가 되기 시작했다면 지금 댓글에 남기세요. 나의 고요함이 모든 걸 말해준다.
혼란과 타협하던 당신의 영혼이 멈췄다는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 진심으로 말하세요.